만약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비밀이 우리가 이미 다 아는 흔한 말 속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부와 성공을 이룬 인물이라면 말입니다. 이건희. 이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남긴 말들의 진짜 무게를, 그 안에 담긴 철학의 밀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부자 옆에 줄을 서라. 부자처럼 행동하라. 어쩌면 이런 말들이 당신에게는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혹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오만한 조언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당신은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의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단 한 문장으로 자신의 모든 철학을 요약했습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근본까지 고찰한 뒤 다시 세분화해서 생각하면 진짜 생각이 나온다. 오늘 저는 단순히 그의 명언을 나열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들이 어떻게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가난의 사고방식에서 부의 운영체제로 전환시키는지, 그 근본 원리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계발이 아니라 사고의 재설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5가지의 문장이 어쩌면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거인을 깨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열쇠.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어 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반문할 겁니다.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부자처럼 행동하라는 말인가? 값비싼 차를 사고 명품을 걸치하는 뜻인가? 만약 그렇게 해석했다면 우리는 이 문장이 가진 진짜 힘의 1%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말한 행동은 소비가 아니라 의사결정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부자의 소비를 흉내내라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사고방식을 복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뇌과학적 원리가 작동합니다.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생각보다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수없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머릿속으로 완벽한 플레이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실제로 그 플레이를 수행할 신경회로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이 명언은 바로 이 원리를 인생 전반에 적용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이것은 정신적 시뮬레이션입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가 아니라 이건희 같은 인물이라면,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라고 질문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작은 나에게 묻는 것을 멈추고 내 안에 내가 되고 싶은 거인의 시뮬레이터를 설치하고 그에게 묻는 것이죠. 가령 100만 원의 여윳돈이 생겼을 때 평범한 나는 무엇을 살까? 를 고민하지만 내 안의 경영자 시뮬레이터는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하여 미래의 현금 흐름을 만들까? 를 고민합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평범한 나는 어떻게 감정적으로 대응할까? 를 생각하지만 시뮬레이터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해결하여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만들까? 를 설계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처럼 행동하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행동이 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의 정체성을 빌려와 내린 결정들이 쌓여 부를 끌어당기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되는 거지 하는 것에 선행하는 순간 당신의 현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열쇠. 부자 옆에 줄을 서라. 산삼밭에 가야 산삼을 캘 수 있다. 이 말처럼 오해받기 쉬운 말도 없을 겁니다. 단순히 부자에게 아첨하고 인맥에 기대라는 뜻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환경 설계의 물리학에 가깝습니다. 그가 사용한 산삼밭이라는 비유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산삼을 가진 사람에게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산삼이 자라나는 환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산삼뿐만 아니라 산삼이 자랄 수밖에 없는 토양, 습도, 공기, 즉 모든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의 양자 얽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번 짝을 이룬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에게 즉시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과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어떤 환경에, 어떤 사람들과 얽혀 있느냐가 당신의 생각과 가능성의 수준을 실시간으로 규정합니다. 가장 강력한 정보와 에너지를 가진 환경에 나를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나의 상태를 그 환경과 동기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줄을 서라는 말의 냉엄한 본질입니다.
이것은 비단 부자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지혜를 얻고 싶다면 도서관과 고전 속에 줄을 서야 합니다. 건강을 얻고 싶다면 매일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의 그 활기찬 에너지 속에 줄을 서야 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주변 5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 그들의 시간 사용법, 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 곧 당신의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은 선택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산삼밭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열쇠, 장사꾼이 되지 말라. 경영자가 되면 보는 것이 다르다. 앞선 두 가지 열쇠가 개인의 내면과 환경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세 번째 열쇠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레벨을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장사꾼과 경영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장사꾼은 눈앞의 나무를 봅니다. 오늘의 이익, 개별 거래, 경쟁자와의 가격 싸움에 집중합니다. 어떻게든 주어진 게임의 규칙 안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경영자는 숲 전체를 봅니다. 그는 시장의 흐름, 기술의 변화, 고객의 잠재적 욕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봅니다. 그는 주어진 게임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아예 새로운 게임의 판을 짜려고 합니다. 이것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 당신의 커리어, 당신의 가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그 시스템의 경영자입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문제를 처리하는 장사꾼입니까? 예를 들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을 생각해 봅시다. 매달 월급날만 기다리며 주어진 업무만 간신히 처리하는 것은 커리어 장사꾼의 시야입니다. 하지만 나의 일이 우리 회사의 어떤 가치 사슬에 연결되어 있으며 나의 성장이 어떻게 이 시스템 전체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스스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사람은 바로 커리어 경영자입니다. 장사꾼이 시스템의 부품으로서 기능한다면 경영자는 시스템 자체를 설계하고 운영합니다. 시야의 차이가 곧 당신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숲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앞의 나무만 보고 있습니까? 네 번째 열쇠, 본전 생각을 하지 말라. 손해가 이익을 끌고 온다. 우리 인간은 심리학적으로 1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본전 생각은 바로 이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이미 쏟아부은 돈, 시간, 노력이 아까워서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더 큰 손실을 향해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대부분이 반복하는 비극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이 말은 바로 그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라는 극도로 냉철한 경영학적 선언입니다. 그의 관점에서 손해는 결코 사라지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데이터이며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낸 학습이라는 이름의 무형자산입니다. 제대로 된 실패에서 얻은 교훈은 미래의 수백 배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핵심 자산이 됩니다. 실리콘밸리의 혁신가들이 빨리 실패하라를 외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공 확률을 높이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패라는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당당히 기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껏 겪었던 실패와 손해를 그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잊어버리려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당신의 인생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록하고 다음 투자의 밑거름으로 삼았습니까? 본전 생각에 갇혀 더 큰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해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이익이 찾아올 문 자체를 닫아버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열쇠, 자꾸 막히는 것은 우선 멈춤 신호이다. 멈춘 다음 정비하고 출발하라. 인생이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나아가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더 세게, 더 빨리, 더 무식하게 그 벽을 향해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명언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신호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신은 차를 더 세게 밟습니까? 아니면 차를 갓길에 세우고 엔진을 점검하겠습니까? 답은 명백합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막힘이라는 현상 역시 당신의 인생에 켜진 경고등과 같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방법이나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디버깅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코드를 멈추고 어느 부분에 버그가 있는지 차분히 분석하고 수정합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계속 똑같은 에러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사용하는 코드, 즉 당신의 신념, 습관, 전략에 버그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호가 켜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질주가 아니라 정비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나의 방법은 효율적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원했던 목적지는 여기가 맞는지 스스로의 코드를 냉정하게 디버깅하는 시간입니다. 그 멈춤의 시간이 당신을 10년은 앞서가게 할 지혜를 줄지도 모릅니다. 부자의 생각을 시뮬레이션하고 성공의 환경에 나를 동기화시키며 장사꾼이 아닌 경영자의 시야로 세상을 보고 실패를 자산으로 여기며 멈춤의 신호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당신의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 생각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영상을 끄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10분만 시간을 내어 나라는 이름에 이른 기업의 CEO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장사꾼 같은 결정을 했고 어떤 경영자 같은 결정을 했는가? 오늘 겪은 실패와 손해를 나는 어떤 자산으로 전환시켰는가? 내 인생의 경고등은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건희 회장은 수십 조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남긴 가장 비싼 유산은 돈 자체가 아니라 부를 창조하고 위기를 돌파하는 생각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유산에는 상속세가 붙지 않습니다. 자격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배우고 실행하려는 당신의 의지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위대한 유산을 상속받아 당신의 인생을 재설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한 부자의 명언으로 남겨두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을, 당신의 결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영감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